바람이 머무는 곳에서 월 120만 원 정도로 인도네시아에서 노후를 즐기는 한국인 부부 이야기. 우리는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잘 살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인생에는 속도를 줄여도 괜찮은 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국을 떠나 인도네시아에서 노후를 살아가는 한 한국인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큰 성공도 자극적인 반전도 없습니다. 다만 듣다 보면 마음이 조금 느려지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바람이 머무는 곳에서의 삶 함께 들어보세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겨울. 박정호 씨 65. 서울 은평구의 오래된 아파트. 그의 겨울은 유난히 길고 조용했습니다. 은퇴 후 5년. 아침에 눈을 떠도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었고 사람들과의 대화는 해마다 줄어들었습니다. 이전 일을 할 때처럼 불러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전화기는 통화를 위한 기기가 아니라 유튜브를 보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의 아내와는 식사 시간에 같이 밥을 먹으며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전부였고 끼니마다 챙겨주는 밥을 먹는 것도 점점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제활동이 없으니 몸과 마음이 점차 위축되는 것을 느끼며 사소한 일에도 드러내지 못하는 짜증과 서름을 느꼈습니다. 약이라도 처방을 받을 볼까 하여 병원에 갔지만 늘 같은 말이 돌아왔습니다. 당장 큰 병은 없지만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 말이 위로처럼 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이미 마음이 먼저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인도네시아였을까? 그가 인도네시아를 선택한 이유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이전 인도네시아 여행을 갔을 당시를 떠올리자 좋은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년 내내 따뜻한 기후, 한국보다 훨씬 낮은 생활비, 비행기로 약 7시간 거리, 그리고 이미 그곳에서 노후를 보내고 있는 한국인들의 존재. 물론 여행자와 실제 거주자의 생활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의 기억에 여전히 남아있는 현지인들의 밝은 표정, 단지 1,000원의 작은 팁에도 감사함을 표시하는 순수함, 이는 서울 생활에서 한동안 잊혀진 미소 짓게 만드는 작은 기쁨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을 움직인 한 문장. 노후를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나라. 어느 정도의 결정을 한 후 아내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이 나라를 떠나 좀 더 느긋한 곳에서 단 둘이 노후를 보내면 어떨까? 그 말을 들은 아내가 잠시 생각을 하더니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긴 했어요. 제가 말을 먼저 꺼내기가 그렇고 해서. 지금도 허리가 아파 약을 계속 먹고 있지만 당신이 기억할지는 몰라도 지난번 인도네시아에 일주일 여행 갔을 때 갖고 간 약을 하나도 안 먹고 그대로 다시 갖고 돌아왔지요. 지금도 약을 먹을 때 한 번씩 그때가 생각납니다. 누구는 위도가 적도 부근이라 그런 것도 있다 하고 또 누구는 좌식 생활이 줄어들고 서서 생활을 한 이유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저는 간다면 그곳에서 한동안 생활을 해보고 싶네요. 아내의 그 말이 우리를 비행기에 태우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우리들의 건강 문제를 들어 반대를 했지만 아프면 바로 돌아온다는 약속을 하고 동의를 다했습니다. 실제 생활비 이야기. 박정호 씨가 처음 정착한 곳은 자카르타 위성도시, 한국인들의 주거지가 많은 땅그랑 지역이었습니다. 18평 풀옵션의 콘도미니엄. 작지만 방 2개 거실 하나로 2인 부부가 생활하기에는 충분했고 특히 한인마트와 병원은 택시비 3,000원이 안 드는 가까운 곳에 있었고 한식당과 백화점은 5분 거리에 도보로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월 생활비는 이랬습니다. 집세 1년 계약 3,500만 루피아, 이를 원화로 계산하면 월 26만 원 정도, 식비 35만 원. 교통비 15만 원, 부부 통신비 2만 원, 인터넷비 3만 5천 원, 전기세 관리비 15만 원, 기타 15만 원, 그리고 부부가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받는 발 마사지 비용 2만 원씩 4번 하여 8만 원, 이렇게 해서 총 약 120만여 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에서는 관리비로도 부족한 돈인데 계산해보니 여기서는 한 달의 삶이 되더군요. 실제 언어만 잘 통하면 현지인 식당과 로컬 시장을 이용하면 이마저도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고추장, 된장 같은 꼭 필요한 식재료를 한국 슈퍼보다 더 싸게 파니 빨리 배워 적응을 해야죠. 은퇴 비자, 현실적인 이야기. 물론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바로 비자입니다. 박정호 씨는 만 55세 이상의 외국인이 노후를 보내기 위해 발급받는 인도네시아 은퇴자 체류 비자, 일명 비자 란시아 VISALANSIA를 선택했습니다.
일정 연령 이상, 소득 증명, 건강보험 증명, 현지 스폰스, 현지 거주지 계약. 첫 번째 절차는 복잡했지만 혼자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현지 에이전시를 통해 일단 1년짜리 비자를 1인당 약 60만 원 내외의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5년짜리를 바로 만들면 1인당 약 110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 먼저 1년을 살아본 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안정이었어요. 아침이 기다려지는 하루 아침 4시경. 알람 대신 인도네시아 어디서든 들리는 이슬람 기도 소리가 하루를 깨웁니다. 처음에는 왜 저렇게 새벽부터 피곤한 사람을 깨울까 하며 짜증나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것도 그냥 스쳐가는 소리로 들립니다. 이전에는 하루 일과를 커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천천히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보며 아침마다 왕복 5km를 아내와 걷고 있습니다. 반환점에 있는 간이 시장에서 같이 마시는 야자수. 1,000원의 행복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출근도 회의도 없는 하루. 그는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루가 충분해지는 건 처음이었어요. 현지 친구와 느린 관계에 지나가는 동네 와룽 구멍가게에서 노인 한 명이 늘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매일 보니 말을 건네고 싶었습니다. 슬라맛 빠기 노인도 말했습니다. 슬라맛 빠기. 말이 안 통하니 번역 앱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구스였습니다. 저에 대해 이것저것을 물어보았고 자기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를 얘기해 줬습니다. 그도 은행에서 정년 퇴임 후 시간을 보내며 있다고 했는데 대화를 나눠보니 같은 남자로서의 고충에 많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헤어지기 전 그가 한마디 말을 했습니다. 여기선 나이 들었다고 쓸모없는 사람이 되지 않아. 당신도 마찬가지이고 그 말은 박정호 씨의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몸이 먼저 좋아지다 3개월 뒤 아구스가 추천해준 근처 실로암 종합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혈압 안정, 수면 개선, 관절 통증 완화, 당뇨 수치 완화 등 운동 시간을 늘린 것도 약을 바꾼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햇볕을 쬐고 천천히 걷고 마음을 덜 쓰며 살았을 뿐입니다. 건강검진 패키지로 1인당 약 6만 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의료시설이 잘 되어 있었기에 이마저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특히 우습게도 아내의 허리가 아팠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발리 우분 유비우디우로의 이동. 우리는 1년 후 땅그랑을 떠나 발리에 있는 우붓이라는 동네로 옮깁니다. 땅그랑에서는 직선으로 1000km 이상 떨어진 곳, 이전 한국과 2시간 시차가 1시간으로 줄어진 곳, 모든 게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환경입니다. 논과 숲, 새소리, 작은 단층집, 마당 있는 집, 부동산 업체의 소개를 받아 여러 군데를 둘러본 후 아내와 같이 결정을 했습니다. 생활 환경은 중심 도시인 덴파사르가 더 나을지는 몰라도 저희에겐 여유로움이 있는 약간의 시골 냄새가 나는 이곳이 더 좋습니다. 부부는 말합니다. 돈을 덜 쓰는 삶이 아니라 돈이 덜 필요해지는 삶이 더군요. 그리움이 찾아오는 밤, 명절밤 김치찌개를 끓이다가 애들보다 손주들 생각이 나는 날. 부부는 애써 괜찮아지려 하지 않습니다. 바다를 봅니다. 파도가 오고 가고 다시 옵니다. 그리움도 내 인생의 일부이니까요. 인생의 속도를 다시 배우다 그는 아내를 데리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쉽게 보지 못하는 대자연이 차를 타고 잠깐만 나가면 파노라마 풍경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2500m 고지에서 떨어지는 폭포, 해발 1000m 호수에서 어업으로 사는 사람들, 원숭이들이 구걸을 하는 도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의 꽃들,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진이 아니라 오늘을 기억하기 위한 사진. 우리가 그곳에 같이 있었다는 삶의 한 조각의 퍼즐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노후는 지금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속도를 낮춘 시작이라는 걸 그는 이곳에서 배웠습니다. 엔딩. 인도네시아는 완벽한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만큼 의료, 교통교육 등 인프라가 발달한 나라도 아닙니다. 다른 여타의 개발도상국 국가와 마찬가지로 부는 특정 집단에 쏠려 있습니다. 만약 기사나 식모를 두면 더 편한 생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 온 목적과는 어긋나지요. 한국인의 눈에서 보자면 느리고 답답할지 몰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사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져 내려온 습관이 몸에 배어진 것일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 빨라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인도네시아는 노후를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나라입니다. 비록 한국에 비해 부족한 것들이 많더라도 아름다운 자연과 좋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상쇄하기에도 충분합니다. 오늘도 바람이 머무는 그곳에서 누군가는 아무 일 없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하루가 가장 풍요로운 삶이 됩니다. 어쩌면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 평범함을 매일매일 느끼고 있는 지금이 나와 내 아내에게 있어 가장 행복한 삶인 것 같습니다. 잠시나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차 한 잔의 여유 정도는 가져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선택해주세요. 등장인물은 가명을 사용했지만 실제 사연만을 전해드리며 추가로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위의 내용에서 한국에서의 준비 내용과 입국 시의 절차, 자세한 생활비, 물가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